정의당 대변인 한창민입니다. 네, 오늘은 정의당의 정책 공약, 그 부분에서 언론 부분의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부대표이자 지금 마포울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신 배준호 부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언론개혁부 예비내각을 담당하고 계시는 수혜선 예비장관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의당 평택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주신 송치영 예비장관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의당 용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시자 용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신 정현욱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용신 의장님께서 예비내각 언론개혁부의 소개와 더불어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배준호 부대표님, 그리고 송치영 후보님, 정현욱 후보님 발언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개혁부 장관이신 추혜선 장관님께서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당 정책위 의장 김용신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이번 총선 20대 총선에서 27번째 정책 공약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언론 공약이고요. 언론 개혁과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입니다. 정의당은 작년 9월부터 언론 개혁을 위해서 언론 개혁 기획단을 여기 계신 추혜선 단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언론 개혁 기획단을 구성해서 활동해온 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2월에 대한민국 정당상 최초로 예비 내각을 구성한 바 있고요. 그 예비 내각에서 언론 개혁부를 구성하고 예비 내각 장관으로 추혜선 장관이 활동을 쭉 해오고 계십니다. 이런 활동에 기반해서 이번에 언론 개혁, 그리고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의당이 생각하는 언론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독립적이지 못한 언론을 독립을 강화시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언론이 편파, 왜곡 보도를 하는 이런 언론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문제라든가 매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국민 각 계층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언론에서 보도되어지고 다뤄질 수 있는 언론의 다양성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의 민주성일 것인데요. 언론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언론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언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의당이 생각하는 언론은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언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미디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그런 참여를 통한 언론, 그것이 언론 개혁이고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공약을 담아서 이번에 언론 공약을 발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배준호 부대표님과 송치영 정현욱 위원장님의 발언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청년 부대표 마포울 국회의원 후보 배준호입니다. 저는 언론과 청년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사회 문제가 대중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사회 모든 문제들은 언론을 통하여 대중에게 알려집니다. 따라서 언론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사회의 여러 한부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청년 문제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은 IMF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세 이하 청년들의 평균 부채 규모가 무려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물론 그간 언론은 청년 문제를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자주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에 대한 보도는 청년 문제에 대한 보도나 청년의 목소리는 한국의 청년들이 불쌍하구나 식의 청년 동정론이나 요새 청년들은 도전의식이 없다는 식의 청년 책임론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의제 설정의 기능을 가진 언론이 청년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어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거나 청년을 소외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노동자의 임금 상한을 제한하는 임금 피크제가 청년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호도해 왔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며 훈계하기 바빴습니다. 청년들이 왜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은 없었습니다. 언론이 변해야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득권에 기울어진 편파적인 언론 지형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평평하게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은 언론 공공성 강화와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언론 지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시 갑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한 정의당 후보 송치용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언론인분들 앞에서 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서 언론에 활동하신 모든 분들께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정의당이 굉장히 어려운 언론 여건 속에서도 보도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전국에서 희생적으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지역 후보들에 의해서 정의당을 한 분 한 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는 여러분들도 익히 짐작하시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해와서 우리 스스로 지금 정의당 지지율이 10%를 넘겨서 수도권에서는 국민의당을 넘어섰다 내렸다 지금 시소게임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정의당에 대한 보도량은 극히 저조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지요. 이제 좀 언론인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원래 소수자는 더 배려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 지지율만큼이라도 지면이나 지상파 언론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평택시 갑 지역구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제 상대는 새누리당 후보 원유철 원내대표입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이름이 오르내리고 신문에 매일 오르내리는 사람과 대항하는 정의당 후보로서는 정말 언론이 야속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정의로운 언론으로 나서주시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산 지역 국회의원 정의당 후보 정원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제가 그 민주노동당 당대표 비서실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KBS, MBC 정현주 사장님이 계셨었는데 그 MBC 최문순 사장님 시절에 당시에도 민주노동당이 언론 노출도가 너무 낮아서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사장과 면담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지금 한 7, 8년이 지났는데도 진보 정당, 특히 정의당에 대한 언론 보도의 노출량은
방금 전에 송치호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낮습니다. 역사적으로 언론이라고 했을 때 인류 역사에서 그 언론 행위, 인간의 언론 행위 자체는 그 사회의 부조리, 그 시대의 모순을 가장 먼저 앞서서 타파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언론 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2016년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자기 역할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정성이 있지만요.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회의 모순과 그 사회의 부조리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동시대 사람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앞장서서 고민하는 게 언론인의 사명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총선이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정의당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하는 과정에 함께 해주시라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바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공약은 요약본입니다. 해설 자료는 따로 첨부되어 있으니 이게 나갈 때 부탁을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언론 공공성 강화 계획을 위한 10대 과제는 그간 언론운동과 시민사회 진영에서 또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도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을 돕고 재발을 방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또 MBC 녹취록 파문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릴 청문회를 20대 국회에서 열겠습니다. 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자본의 입김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지상파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방송 통신사들의 구조적 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상파에 불공정하게 작동하는 규제들을 완화하는 한편 특혜를 받고 있는 종편의 제어가 요건을 강화하고 의무 편성을 폐지하겠습니다. 또 시청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정부기관의 일방적인 행정규제가 아니라 시청자들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시청자위원회 설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간독립기구화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방송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과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신문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신문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현실화하고 특히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역신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방송 콘텐츠 산업의 뿌리 깊은 병폐인 비정규직 남용과 노동인권 침해를 뿌리 뽑기 위하여 방송 콘텐츠 산업 노사정 협의체를 구축하고 표준 계약서와 표준 보수 지침을 만들어 적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 제작비 최소 쿼터제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방송 콘텐츠 사업장에도 성희롱 예방교육과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출판 산업을 진흥하고 출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걸맞지 않는 입법상의 공백을 통해 방송을 지배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의 공적 의무를 담보할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노동권과 공정경쟁 부분에서의 공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이나 방통위와 방통심의의 행정적인 결정만으로 검열이 강화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의 공론장을 다시 열겠습니다. 언론중재위 또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정상화하고 방통심의의 개입을 철폐하며 소수 인터넷 독립 언론들에 대한 폭거인 신문법 개정안 시행령에 맞서 활성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언론의 유사 언론 행위와 광고 우전성의 근원이 되는 불투명한 영업 및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거래 투명성과 정당한 단가 책정 솔루션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위해서는 공정한 언론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가 필수적입니다. 권력과 자본이 무서워하는 언론, 하지만 국민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언론들이 더 많아지도록 새 틀을 만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정의당에서
발표한 언론 개혁 방안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자 바로 또 언론인들을 위한 공약입니다. 언론은 국민들이 세상을 보는 유일한 창입니다. 언론의 수준이 바로 그 나라의 수준이고 그 나라의 정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스스로를 위해서도 공정한 보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언론개혁 방안이 많은 국민들과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의당 언론개혁 공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